기간의 2배는 되는 커다란 동백의 시든 꽃을 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침마다 그렇게 해주자 비로소 새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일단 가졌던 것을 다 버려야 새 것이 오는 것이리라. 뿌리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것이리라. 그때 나는 알았다. 새 것이 오기 전에 옛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때가 있는데 이 버리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 멀리 보내고 이별을 해내는 것도 힘이 있어서라는 것을. 그것이 사람이든 사랑이든 물건이든 제가 이루어낸 과거의 꽃 같은 영화로움이든. 어느 날 그 동백꽃잎을 따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이상한 강아지를 보게 되었다. 그냥 첫 느낌이 기이하다고 느껴졌던 누런 강아지는 관광객들이 오가는 길에서 수레를 끄는 당나귀 등에 올려져 있었다. 키가 큰 당나귀 등에 꼼짝없이 앉아있는 강아지라니. 그 곁을 천천히 차로 지나가는데 관광객으로 온 가족 중에서 어린아이가 강아지 주인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저 강아지 왜 저기 올라가 있어요? 그러자 주인인 듯한 남자가 대답했다. 저기 안 올려주면 올려달라고 하루 종일 온단다. 그래서 올려줘야 해. 문득 돌아보았는데 4월의 볕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다. 남의 말은 무조건 믿고 보는 나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 날은 새로 지어질 우리 집의 정원용으로 주문한 큰 성모상이 도착하는 날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터 쪽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어제 그 강아지가 궁금했다.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자신이 트럭에 강아지를 태우고 온 주인이 강아지를 들어 당나귀 잔등에 올려놓는 참이었다. 이제와 돌아보면 인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싶다. 나는 왜 하필 그 장면을 보고만 것일까? 그것이 내게는 느린 화면처럼 선명했고 그 순간 사내의 손에 의해 사지가 번쩍 들려 당나귀의 등에 올려지는 강아지의 체념어린 절망이 내게로 고스란히 다가왔다. 강아지가 원해서 당나귀 등에 올려놓는다는 그의 거짓말도 선연히 느껴졌다. 그날 오후 아직 터 많이는 정원에 성모상을 잘 모시고 내려오는 길. 며칠 화창하더니 금세 어둑해지고 바람이 불어 몹시 추운 봄날이었다. 당나귀 등위의 강아지는 더는 그렇게 몸을 말 수 없이 최선을 다해 몸을 돌돌 말아 체온을 아낀 채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다. 아까 아침에 내가 보았을 때부터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 앉아 있어야 했던 것 같았다. 내가 동네 분들에게 물었다. 저 강아지 왜 저기 있어요? 동네에 20년간 사셨다는 분이 대답했다. 저기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사진을 찍어요. SNS용으로 인기가 많은가 봐. 그러면 사료값이라고 돈도 받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거 학대해요. 강아지는 의자 높이만 올라가도 두려워해요. 게다가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왜 가만두시는 거죠? 왜 가만두냐는 말에 동네 분이 입을 다물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그분이 내게 말했다. 작가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내 목골이 송연했어요. 뭐랄까, 그냥 저 강아지는 원래 저렇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머쓱하고 부끄러웠어요. 원래 저런다. 혹은 원래 그랬다. 참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우리는 이 한 문장으로 얼마나 많은 불의와 학대와 아픔을 지나쳐 생명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혹은
죽지도 못할 만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강아지 생각이 났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해가 쨍쨍 내리쬐는 변덕스러운 봄날들이 이어졌다. 섬진강을 거슬러 시작된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땡볕이 타들어가듯 쬐는 날에도 강아지는 거기 있었다. 한술 더 떠서 주인은 당나귀 곁에 이번에는 양도 한 마리 데려다 놓았다. 쇠창살로 만든 작은 우리에 갇힌 커다란 순양이었다. 그 쇠창살 속의 양은 땡볕 아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래도 관광객들은 동물원에 온 듯 좋아하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하동에 내려오면 조용히 살아야지 했다. 그동안의 고통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야만 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내게 그걸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계절이 바야흐로 여름으로 가는 어느 땡볕이 심하게 내리쪼이던 어느 날, 강아지는 당나귀 등 위에서 거의 기절한 듯이 보였다. 내 이성이 내 오지랖에 항복 선언을 하기도 전에 그냥 내 몸이 먼저 차문을 열고 주인 앞에 섰다. 아저씨, 이 강아지 내려주세요. 지금 거의 기절했잖아요. 게다가 강아지는 약간이라도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이거 동물학대이고 법에도 저촉되는 일이에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쌍시옷이 달린 욕이 퍼부어졌다. 뭐라고요? 하고 말하려는 순간 쌍시옷보다 더한 욕설, 그리고 내 멱살이 흔들렸다. 나는 그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파출소에서 내게 합의를 하도록 권했다. 이 동네에 들어와 조용히 살기 위해. 어차피 작가님이 원하는 것은 개가 편안한 것이니 개를 데려가 작가님이 직접 키우고 고소는 취하라는 것이었다. 이 좁은 마을에 귀촌해서 정착하려면 그 정도 타협은 해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 나는 5년 전 키우던 개 2마리를 잃어버린 이후 절대로 강아지 같은 건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저 개를 그냥 전 주인에게 보낼 수도 없었다. 주변에 알아보았지만 중형견이 넘는 저 개를 구조한다고 해도 어디 맡아줄 사람도 없었다. 어찌저찌 경찰의 중재로 개는 내게로 왔다. 내게 온 첫날, 강아지는 사료를 내놓자 7그릇을 쉬지 않고 먹었다. 7그릇. 아마도 당나귀 등 위에서 용변을 보면 안 되니 굶긴 것 같았다. 물도 엄청 마셨다. 갈비뼈가 만져질 정도로 앙상한 작은 뱃속으로 들어간 사료 7그릇이 저 물에 불어나면 괜찮을까? 겁이 났다. 집안에 들이기 위해 목욕을 시키려고 하자 털에서 콩알 같은 것들이 만져졌다. 개를 키우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흡혈진드기라고 했다. 그것은 검붉은 콩알처럼 강아지의 털 깊숙한 곳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손을 대자 더욱 단단히 몸을 밀착시켜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가끔 내게도 사랑의 두려움보다 클 때가 있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이를 악문 채로 그것들을 떼어냈다. 모두 13개의 흡혈진드기였다. 나중에는 너무 징그러워 눈물이 다 났다. 나는 강아지에게 동백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동백나무가 많은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였다. 병원에 데리고 가니 예방주사 한 번 맞은 적 없는 강아지는 가지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평생을 당나귀 등 위에만 앉아있어 슬개골 탈구가 일어났고 오래도록 변을 보지 못해 장에는 변이 가득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동백이가 심장사상충 4기라는 것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암사기와도 같은 병이라고 했다. 동백이는 사료를 먹고도 힘을 내지 못해 자주 누웠고 조금만 걸으면 주저앉았다. 목숨부터 살려 했기에 먼저 심장사상충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를 시작해도 치사율이 50%라는 무서운 병. 치료 도중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나는 동백의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 심장사상충 주사를 맞고 온 날, 밤새 동백이에게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억지로 달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수세미로 쇠를 비비는 듯한 소리로 숨을 내쉬며 아주 가끔씩은 눈을 뒤집고 헐떡거렸다. 곧 숨이 넘어간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머리를 쓰다듬다가 토닥이다가 힘없는 발을 잡아주다가 이게 혹시 더 방해되나 싶어서 다시 내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약간이라도 신음소리가 잦아지면 혹시 죽었나 싶어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동백이의 가슴이 힘겹게 헉헉 오르내리는 것이 차라리 안심이 되었다. 불안했는지 동백이가 아빠를 침대에 올렸다. 내 곁으로 오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아직 강아지에게 침대를 허용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애를 침대에 올려주었다. 숨이 곧 넘어갈 듯 헐떡이는 가운데 동백이는 실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안심한 듯 다시 눈을 감았다. 평생을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을 것이 분명한 동백이는 침대가 편안해 보였고 내 곁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동백이가 힘들 테니 불을 켤 수도 없고 어둠 속에서 핸드폰이라도 들여다보기에는 내 눈이 너무 늙었고 음악도 들을 수 없는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어둠 속에서 누워있는데 하느님 생각이 났다.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 하느님이 답답했구나. 전지전능하다면서 저 나쁜 놈들에게 벼락도 내리지 않기에 나는 무력한 신이 답답했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삼갈 일이 많다는 거구나. 아기를 재운 엄마가 아무리 나쁜 놈이 와도 큰 소리로 싸우기를 주저하듯이 함부로 움직이지도 소리내지도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악은 일견 시원해 보이고 사이다 같고 힘이 세 보이는 거였다. 거칠 게 없지 않나. 누가 다치든 상처 입든 상관이 없을 테니.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삼가야 할 일이 많고 헤아려 줄 일이 많고 그래서 많이 약해 보이는 것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동백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나는 동백이와 함께 꼬박 하룻밤을 알았다. 다음날 동백이는 아주 잠깐이지만 벌써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고 잠시의 산책 중에 처음 용변을 보았다. 수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앓을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쾌유였다. 어느 날 우리 집을 방문한 친구가 동백이를 불렀다. 동백아, 이리 와봐. 공동백.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아이들이 물려받은 것은 늘 아빠의 성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에게 내 성 하나 물려주지 못한 것이 늘 분했다. 임신했을 때 시원한 맥주도 한 잔 못 먹었고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수술자리가 너무 아파 입조차 열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어찌 분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동백이가 와서 내 성을 물려받았나 싶어 나는 한참 웃었다. 그렇게 동백이는 내 막내딸이 되었다. 공동백.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남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약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거대하고 힘센 우주 혹은
신과 하나가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성자 프란치스코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이 무엇을 남에게 주기로 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거센 태양의 조류를 올라타는 조각배처럼 우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리라. 내가 동백이를 위하여 내 잠과 내 안락을 내어주고 뒤척임으로써 나는 아주 잠시지만 이 세상의 이기심을 떠나 우주의 커다란 법칙 속으로 들어갔고 어쩌면 잠시 우주와 한 맥박으로 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이익을 고집하면서 살았을 때 어쩌면 작은 이익 같은 것을 분명 얻고는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홀로 있는 순간 한없이 외로웠고 초라하며 무력해졌다는 것도 기억났다. 공동백은 그 후로도 2번 더 어려운 주사를 이겨냈고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은 너무 뛰어서 걱정인 강아지가 되었다. 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 or a phone that could hold me and heal all my sorrow, but still nothing upholds me and frees my tomorrow like you. Ooh. With you I see the morning always comes. With you I hear the story told by love. You never leave a diamond in the rough. There's better seasons rising like the sun, 'cause morning always comes. Sometimes I'm fine in the backseat, feels like my life's moving past me, and I get so caught up in things I'll forget 10 days from last week. There's too much blessing every day for me to leave on the shelf. Just lift your head, 'cause there's no reason you should be by yourself. 'Cause life is a gift worth more than trying to survive. The sun still rises tomorrow if it's 9 or it's 5. If you're looking for goodness, then that's what you'll find. With you I see that morning always comes. With you I hear the story told by love. You never leave a diamond in the rough. There's better seasons rising like the sun, 'cause morning always comes. Morning always, yeah, morning always comes. And morning always, yeah, morning always comes. Morning always, yeah, morning always comes. It was dark for a while, but I can see the light. Lost my heart for a while, but now I'm feeling right. Hold your hope in the trial until you leave the night. Yeah, morning always, oh morning always. It was dark for a while, but I can see the light. Lost my heart for a while, but now I'm feeling right. Hold your hope in the trial until you leave the night. Morning always, oh morning always. With you I see that morning always comes. With you I hear the story told by love. You never leave a diamond in the rough. There's better seasons rising like the sun, 'cause morning always comes. Morning always, yeah, morning always comes. And morning always, yeah, morning always comes. And morning always, yeah, morning always comes. Oh, morning always comes. It's gonna get brighter, kid. Just you wait.